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국어는 점수가 천천히 오른다. 쉽게 오르지 않는다. 어떤 파트를 건드려줬을 때 사실 확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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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에요? 11시 20분이네요. 밤이요? 네.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영상 찍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분석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누는 그런 영상 찍고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가요? 평가원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 모의고사여서 뭐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재수생이 시험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잖아요. 등급 컷이나 성적표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실전과 같게. 이번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뭐 다들 어려웠다, 뭐 국어 항상 어렵지만 여러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난이도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1등급 또는 한 2등급 초반까지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파트가 독해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정답을 찾기가 좀 쉬운 그런 문제로 구성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 중하위권한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되게 불친절하고 많이 어려웠었던 독서 파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모의고사 좀 영역별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작품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3작품이 6월 모의고사는 EBS에서 연계됐어요. 그 3작품 연계된 거에다가 또 이제 현대소설 한 작품도 좀 친숙하게 느끼는 미스터망이라는 작품이 나와서 작품들로만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EBS 공부가 된 친구들, 어느 정도 공부량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낯설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체적인 독서가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기가 굉장히 친절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보기만 제대로 독해를 했다. 그러면 문학에서 틀릴 만한 문제가 31번 한 문제 정도? 맞아요. 31번이 개념이 초점하자 개념이 나왔는데 초점하자가 무슨 네, 말이에요? 초점하자가 이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는 이제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작품의 지문에 구간을 이렇게 좀 나눠놓고 각 구간이 어떤 초점하자,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초점하자에 대한 개념과 또 지문에 있는 내용까지 다 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여서 그 문학 31번이 좀 필러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택 과목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선택은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 요거 난이도를 좁히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등급 컷을 보니까 전혀 좁아지지 않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문법 파트가 조금 쉬워지고 화작 파트가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게 많아서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의외로 학생들이 문법의 기본 개념, 기초 개념들이 잘 잡혀있지 않아서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보통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나와도 사실 지문 꼼꼼하게 독해 안 하고 원래 알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문제 바로바로 이제 빨리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을 텐데 언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바로 풀기에는 지식문을 독해를 한 다음에 풀어야 좀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였어서 좀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유형이 전체적으로 신유형이랄까요? 좀 변화가 많았다고 봐야 될까요? 유형 변화는 오히려 독서 파트에서 디테일한 문제의 유형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일단 인문지문에서 새로운 유형들이 좀 나왔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보통은 공통점 찾으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두 지문 연계로 나왔는데 차이점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역, 니은, 디귿의 보기를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새로운 유형들이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과학 지문의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자체도 킬러 문제인데 보기가 가나다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학생들이 느낄 때는 난이도를 떠나서 일단 멘탈을 터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국어의 탐구화? 네, 탐구에서 나타나는 선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어요. 평가원이 별짓을 다 한다. 선생님들이 상반기 동안 지도하셨던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한테 수업 때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번 모의고사 준비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됐을 포인트 같은 것들 혹시 기억나신다면? 사실 특별히 좀 고전시가나 현대시 같은 부분들은 작품의 어떤 본문 자체가 달라질 수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약한 친구들한테 꼭 보고 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연계되어졌기 때문에 문학 파트에서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정확도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EBS 이렇게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이제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 3등급인 친구들 사실은 독해를 할 줄 아는데 이게 좀 잘못된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잘못된 습관을 잡아나가는 거죠. 특히 문제풀이 과정에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 두세 문제, 좀 많으면 이제 한 지문 정도를 못 푸는 그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조급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정답이 5번인데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를 읽고 그 중에 답이 좀 잘못 판단해서 답이 있다. 그럼 5번도 판단을 사실은 해야지 이게 뭐 예를 들어 3번을 선택을 했는데 5번도 답인데 이래야 다시 좀 점검을 하고 정답을 맞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제 쫓기다 보면 5번을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하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계속 이제 피드백해 가면서 이제 6월 모평을 세부적으로 전략을 짜주거든요. 6월 모평 때 3점짜리 문제를 일단 다 버려라. 문학, 비문학 3점짜리 문제 합치면 8문제인데 그거 다 버려라. 그럼 학생들이 자존심 상해요.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2점짜리만 확실하게 한번 맞춰보자. 이런 얘기 하면서 구체적으로 점수 다 계산해 가면서 어떤 지문을 몇 문제 풀었을 때 이 정도 점수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선생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찍잖아. 나머지 문제 안 찍을 거야? 이제 이러면서 전략 짜주거든요. 이제 6평 결과 분석을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죠. 저도 되게 현실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계산해줬어요. 문학이 38점, 그리고 독서가 38점, 그리고 선택 과목이 24점이거든요. 근데 문학 다 맞고 38점에 24점 더하면은 62점이에요. 거기에다가 독서 지문에서 이번에는 사실 단어 문제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독서 지문에서 단어 문제 2개 맞추고 그 다음에 보기 지문 버린 다음에 어려운 지문 버리고 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최소한 10점에서 14점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수만 모아도 사실 지금 1등급 컷이 80점 중반 정도 나오는데 요것만 가지고 모아도 70점대 중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수대가 돼요. 요렇게만 맞아도 사실 얘들아 2등급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해주면서 애들한테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좀 버리게 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꼭 맞춰야 되는 선택 과목과 문학에 대한 중요도 네가 맞춰야 되는 건 확실히 맞추고 못 푸는 지문들은 찍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아이들 긴장감을 줄여줬는데 이번에 6월 모평 클리닉 하시잖아요. 융도 클리닉 때 분석한다는 거 아이들도 뭐 자기 뭐 틀렸는 정도는 알 텐데 클리닉이 어떤 친구들한테 필요할지 혹은 클리닉 때 어떤 거 하실지 궁금합니다. 고3은 진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아이의 어떤 긴장감도 줄여줄 수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점수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가능 점수가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점수인지 알려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 사람의 불안감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불안감 관리, 또 학생에 맞는 전략을 설정해줘서 그 시험 당일에 최선의 컨디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등급별로 풀 수 있는 문제 개수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4등급 이하 학생들은 35문제 풀면은 아주 많이 푸는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 35문제의 정답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9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3등급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1, 2등급인 친구들은 목표치를 아예 100점으로 잡고 연습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시 원서 접수하는 한 9월 정도 되면은 1, 2등급인 친구들 텐션이 엄청 떨어져서 자기가 약한 다른 과목에 눈을 돌리더라고요. 사실은 국어를 꾸준히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표치를 계속 제시를 해주고 끌고 가는 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능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 학생들이 조금 좀 견지했으면 하는 어떤 마인드 혹은 아니면 조금 추천해 주시고 싶은 국어 공부법. 대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국어는 점수가 천천히 오른다, 쉽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영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파트를 건드려줬을 때 사실 확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연히 뭐 문학이나 선택 과목도 그렇지만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들이 좀 더 건드려주면 점수가 오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현장에서 많이 봐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수능날까지 집중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해야 되는 그 양들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끝까지 좋은 결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좌절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 세우면서 막 독서 해보겠다고. 자존심 세우면서 선택 영역 공부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선택 영역 24점 소중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독서 안 되는 것 붙들지 마세요. 4개월 동안 수능 특강 연계 교재, 또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만 충실하게 매일매일 하나씩 읽고 이해만 해도요.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100지문도 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마인드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거의 12시 자정 가까이까지 분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 찍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